저희 미니보안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 1만이 조금 넘어버렸어. 1만이 달성하다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실제 시청자분들 고민 댓글도 좀 받아왔고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커뮤니티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에르. 양쪽 귀 돌발성 난청, 이명증 치료를 받고 현재는 한쪽 귀에만 약하게 이명증 증세가 있습니다. 배란일, 생리할 때는 왼쪽 귀 이명이 있습니다. 혹시 자궁 건강 상태와 여성 호르몬과 이명증의 상관관계도 있을까요? 이거 무조건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컨디션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임기 여성들을 살피다 보면 중간에 이명 커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동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생리와도 관련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궁 건강 상태와 여성 호르몬과 이명증과 상관은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는데 이명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간접인자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직접적으로 내가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이명이 있는 이런 직접 연관관계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근종이 있거나 또 특히 PCOS라고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명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경우가 더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임기인데 사실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갱년기 때가 되면 그때는 간접적인 원인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관관계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증상을 호학되는 내 몸의 컨디션을 건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궁 건강 상태도 결국 몸 전체 혈액순환에 문제를 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명 치료하고 나서 매니에르 양쪽 귀 돌발성 난청 이명증 그러니까 귀가 양쪽으로 엄청 많이 안 좋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이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좀 치료를 받고 나서 좀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는 잘 다행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니 이분 선생님 밥줄 끊기려고 작정하셨네. 일단 저도 밀가루 한 살 끊어볼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밥줄을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저를 만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많이 드려서 꼭 제가 개입돼야 되는 부분 말고는 그래도 그냥 영상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영상 찍을 때마다 진짜 정말 이거 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찍고 있어서 밥줄 제가 한번 잘 만들어 볼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밀가루 유제품 단 음식 이 세 가지 제가 꼭 염증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끊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커피 얘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사람마다 카페인의 민감성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일단은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침에 톨 사이즈 한 장 정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댓글 볼까요? 이명 있으시고 귀 먹먹하고 귀 속 가려움을 느끼시는 상태이신데 6개월째 어떤 약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나 항염증제나 이런 것들 처방받아서 이렇게 먹고 호전이 되는 케이스면 너무 좋겠지만 안 되는 케이스에는 또 다른 방법들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좀 다른 방법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이 뭐예요? 균사로 만든 그렇구나. 똑같은 우유인데 어떤 균사를 넣냐에 따라서 다른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제품을 피하려고 하는 거는 그 균사보다는 유당 그 자체여가지고 그것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소화 잘 못 시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소화 효소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막 알레르기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오래오래 섭취했을 때는 우리가 지연성 알레르기라고 해서 내 몸에 위장관에 독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유제품은 조금 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플이랑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그것도 있는데.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뭐지? 소잘라떼인가? 그것도 되게 유명하던데. 일부는 조금 뭐랄까 배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다 전체적으로 피해달라고 말씀드려요.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명이 나타났다라고 하시는데 아래 댓글분들도 저도 우울증약 복용 중에 생겼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신경정신과 약들이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을 고치는데도 신경정신과 약을 오히려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신경정신과 약 오래 복용하는 그 몸의 상태가 이명을 만들기가 되게 좋은 상태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그 감정 준치와 내가 이명을 느끼는 그 청각 준치가 서로 네트워크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는 거의 대부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 약 때문에 이명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복용할 정도의 그 상태가 이미 15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 환자나 불안장애 환자나 이런 환자분들은 약을 한 번에 끊게 하지 않아요. 신경정신과 주치의 선생님께서 잘 처방해 주시는 면도 있지만 얘가 갑자기 끊게 되면 또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충분히 몸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조금씩 약의 용량을 줄여서 결국엔 끊게 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고 있죠. 청신경이 아예 상실된 경우에는 난청을 좋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귀로 가는 혈자리들을 지속해서 자극하면 좋기 때문에 같은 혈자리 지압하시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특히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두개골 라인에서 이 정중선을 따라서 조금 더 지압을 많이 해주시면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면 지압법 하면 시원한데 턱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부분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도 앞쪽으로 제가 이렇게 할 때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줘서 더 효과가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치료 방법 중 하나여서 이거 이렇게 한다 해서 턱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완돼서 턱 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완시켜주는 것도 오히려 좋을 정도로 얘는 턱에 나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지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렵고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눈이 흔들리는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또 가까운 귀를 전문으로 보는 곳 가셔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21년 동안 후반, 옆반, 앞반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머니, 저 여동생, 남동생 한 집안에 4명이나 이석증이 있는데 특히 심하다고 하세요. 오메가3 먹은 날엔 이성이 더 잘 빠지는 게 연관이 있는지.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4명이나 이석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귀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혈관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사실 우리가 유전될 때 사실 모양이 되게 많이 유전이 돼서 뭐 어떤 집안은 위장만 계속 안 좋은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다 비염 환자야. 뭐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 기능과 구조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혈관 구조가 취약한 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전적인 영향을, 가족력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얘는 유전병은 절대 아니지만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신 방법처럼 추나요법이나 아틀라스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목뼈나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이석증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들한테는 이쁜 이석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석이 얘가 칼슘 덩어리가 잘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빠져나가는데, 무조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얘가 결합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식되지 않은 딱 정확한 예쁜 알갱이가 딱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잔 모래같이 이렇게 나와서 걔가 림프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지금 계속 힘드신 거예요. 제대로 된 예쁜 돌멩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갖는 것처럼 얘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영양적인 부분, 순환적인 부분, 운동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이렇게 낳게 하는 시간이 정말 몇 개월 이상 필요하다. 정말 최소 3개월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치 시들시들한 식물의 화분을 다시 이렇게 갈아주듯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사실 혈행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는 사실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얘가 경험적으로 이거 먹은 날에는 이석이 더 잘 빠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증 환자분들은 이런 선생님이랑 결혼하면 평생 이석증 때문에 병원까지 갔고 너무 편하겠다. 맨날 제가 이렇게 어지러워 이런 분 저랑 결혼하시면 제가 매번 해드릴 수 있는데 진료비는 매번 받으려고. 현우증은 어지러움증에 대한 조금 더 범위가 넓고요. 그 범위가 넓은 것 중에 한쪽 부분에 이제 이석증이 있는 거죠. 이석증이 포함되는 개념인데, 귀 자체에서 오는 어지럼증에 속하고, 이석증 말 그대로 현우증은 뭐 이석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어지럼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석 정복을 잘못하면 전문가가 할 때 절대 그러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그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귀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귀 튼튼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꼬리뼈부터 경추까지 정렬이 바르게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경추뼈에서 올라오는 그 혈관이 사실은 이 목 뒤쪽에 경막을 두 번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 뒤가 항상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조금 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치료해주고 유착이 많이 풀어지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이나 스트레스 상황들이나 아니면 위장이 안 좋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치료를 해줘야 내 몸이 튼튼해져야 귀가 튼튼해진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튼튼해지려면 운동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 귀를 조금 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환자들마다 개개인별 맞춤으로 그 사람의 귀가 튼튼해질 수 있는 여러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의원 블로그 후기가 되게 많던데 진짜 다 환자분들이시더라고요. 막 블로그 후기 쓰는 이벤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블로그 쓰는 이 후기 이벤트 이런 거 전혀 없고,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잘 써주셔서 저도 보고 되게 격려를 많이 받고, 저희 팀도 그걸 보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따끈따끈한 이틀 이틀 전이에요. 4, 5년 전 20대 초중반에 대상포제로 인한 안면마비가 오셨는데, 원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이게 남아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솔직히 이미 1, 2년간의 치료로 인해서 피로가 심했고 더 이상
얼굴에 막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한의원 방문해 주셨고 치료에 매우 만족해 주셨네요. 치료 받은 후에 안면 비대칭이 잡혔고 오른쪽 얼굴이 편해졌고 연합 운동이 호전됐고 음식이나 음료 먹는 게 편해졌고 점점 좋아져서 결국에는 우울했던 감정들도 많이 줄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 되실 분. 맞아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제 간호대생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아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가 저한테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원래는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성품이 절대 아닌데 그때 치료하려고 들어가니까 저 이번에 졸업해요 라고 해가지고 어디 졸업하세요? 간호대학생이었다고 본인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또 다른 환자분들 잘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어. 본인은 이렇게 잘 나았는데 정말 이것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일처럼 답변해드리겠다. 내가 겪었으니까 내일처럼 답변해드리겠다 이러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환자복이 진짜 많아요. 정말 좋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 그때 너무 힘들었고 막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겪어봤으니까 남이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겪어본 자로서 이렇게 내일처럼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후기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써주시는 거 보면 와 우리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의 결론은 원장님의 1만 명 구독자 기념 소개머리를 할 예정입니다. 벌써 1만 1,4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게요. 이 채널을 같이 만들어주시는 또 분들도 있어서 제가 또 진료 중에 이렇게 짬짬이 내가지고 이런 시간들 만들 수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1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억지로 이렇게 구독자를 뭔가 모으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정말로 미니보감 통해서 이걸 보는 시간이 보약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영상 만들 거니까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는 것으로 궁금한 것들은 또 모아서 또 영상으로 열심히 제작해서 또 우리 환자분들 또 구독자분들이 이제야 비로소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자 1만 너무 감사드리고 또 2만 대 만날까요? 5만 대 만날까요? 10만 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